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제가 공무원 친절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서 만들었던 PPT 자료를 가지고 한번 친절 교육 영상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공무원 친절 교육으로 만들었지만 아마도 모든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친절 교육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미인대칭 합시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미인대칭 합시다. 자, 미인대칭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이죠. 그럼 미인대칭을 어떻게 해야지 친절할 수 있단 말인가?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이라는 단어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내뱉잖아요. 그럼 친절을 사전적 정의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왔더니 친절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를 친절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문자상 또 정의상으로 내려보니까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 이 친절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절을 어떻게 하냐? 방법적인 부분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 바로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자, 미인대칭 첫 번째, 미에 속하는 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미인대칭에는 이 단어를 끌어왔겠죠. 첫 번째는 미소입니다. 스마일. 자, 미소. 여러분 왜 웃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어라. 웃으면 장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웃음, 미소의 효과는 뭘까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 미소의 효과는요, 건강 증진을 가지고 옵니다. 웃으면은요, 이 입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얼굴의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돼서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웃음 치료가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이죠. 웃음 치료로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고 엔돌핀, 좋은 어떤 그런 효과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감정이입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무뚝뚝한 표정이 가진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축 처지고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나도 웃게 되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효과, 밝은 표정은 타인도 웃게 만든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것처럼 나의 웃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웃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 뭐냐면요, 그냥 쉽게 힘든 상황 속에도 내가 만약 웃어버리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재미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한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호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호감. 이 밝은 표정은요, 호감을 나타내게 되고 일상에서 시너지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소는 이렇게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웃음의 전용성 이런 제목으로 영상 자료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는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왜 웃지? 라는 표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웃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명이 웃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웃고 옆에 있는 사람도 웃고 모든 사람이 다 웃게 됩니다. 이처럼 웃음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호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타인도 웃게 만든다는 거죠. 이만큼 그 웃음은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매일 화가 나 있는 표정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우울한 표정 아니신지요? 혹시 나는 정말 웃는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잠깐이라도 한 30초 정도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억지로 웃는 웃음도 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거든요. 한번 웃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을 때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크게 활짝 박장내서 아싸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남들이 보기에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액션을 취하는 웃음에서 긍정적인 엔돌핀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인사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인사. 자, 인사는 한자 풀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사는요 사람인의 섬계사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심오한 단어인 것 같네요. 사람을 섬긴다, 그게 인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인사 6단계가 있습니다. 인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요즘은 좀 개인주의가 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안녕하세요 그냥 흘러 보내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인사를 할 때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자세를 뭐 어린 아이에게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친구한테 인사를 하는지, 그의 상황에 따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대방과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적정 거리라고 하면은 한 6보 앞, 6보 앞으로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세를 갖추고 거리를 유지했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사에서 중요한 건요, 또 대화에서 중요한 건요, 이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인사를 해야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반가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스마일. 네. 그다음 미소를 지은 다음에 다섯 번째, 호칭과 함께 적절한 인사말을 합니다. 뭐 누구누구 대리님, 누구누구 과장님, 아니면 누구누구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적정한 상황에 맞는 호칭과 함께 적절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뭐 두목이나 조폭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서 부드러운 인사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의 가치라는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둔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밀집 지역의 도시 사회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공격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그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한 사람이 상자에 짐을 가지고 있고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대상한테는 인사를 하고 한 대상한테 인사를 건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이 상자에 있는 물건을 쏟아뜨렸을 때 옆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봤는데 인사를 한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이 그 짐을 다시 주우면서 도와줬다는 거죠. 그만큼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미인대칭의 대화입니다. 대화.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 없음이라는 영상, 애니메이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41년을 함께 살다가 최근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황폐해진 것은 7년 전부터였다.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남편은 메모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칠 년 동안 두 사람은 줄곧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했다. 한 집에 사는 부부에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환멸만 남긴 채 끝났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음 없이 원수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은 의외로 많다. 자, 여기 보면 엄청 구두쇠처럼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나오죠. 그리고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때 그런데 이제 무뚝뚝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포스트잇에 글을 쓰죠.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서 두부찌개식으로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글로써 표현을 합니다. 대화가 없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대화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대화가 일방통행이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대화에도 기술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까? 10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첫 번째, 감정을 공감하라. 맞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은 듣고 공감해야 됩니다. 충분히 적절하게. 아, 그래? 그렇구나. 아니면 정말 힘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화에 맞춰서 감정을 공감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장애물을 의식해라. 내가 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뭘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피해서 잘 대화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좀 의식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피드백을 주고받아라. 대화를 하면서 100%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 대화를 100% 완벽하게 공감하거나 교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좀 서로의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라. 경청. 중요한 게 나오네요. 사실 대화에서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될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듣는 힘이 길러져야지 말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다섯 번째, 대화 시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라.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대화의 질이 달라지겠죠? 다음 여섯 번째, 권력과 조작에 의한 전달을 피하라. 내가 낸데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권력에 의한 그런 대화는 피하는 게 좋겠죠. 다음 일곱 번째, 1대1로 의사소통을 하라. 다수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의 논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의사소통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상대방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라.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수용, 인정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래야 되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자신과 상대방을 신뢰해라. 나 스스로도 나를 못 믿는데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신뢰하고 상대방도 신뢰해야지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 자기 나름의 언어 사용 원칙을 가져라. 이 타이밍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대화는 내가 입으로 꺼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언어에 있어서 좀 그 스스로의 원칙을 가지는 것도 좋겠죠. 절제된 언어, 절제된 행동이 매너를 가지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칭찬입니다. 자, 미인 대칭 중에서 가장 어렵다, 가장 힘들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칭찬인데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어색하고 낯선 그것, 칭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 여러분은 칭찬 잘 하십니까?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하기보다는 좀 상대방의 약점, 비판, 비난을 하기가 쉽습니다. 칭찬은 뭐요? 오글거려. 아우 오글거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칭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미나 문방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칭찬 영상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소영이. 이번엔 우리 소영이가 어떤 점이 착한지 한번 말해볼까? 왜? 없어? 꼭 착한 점만 말해야 돼요? 나쁜 점은 많이 하는데. 진이는요, 매일 쉬는 시간마다 칠판 지우개 털어놔요. 지혜는 애들 머리 잘 묶어주고, 종호는 그저께 하영이 신발 주머니 찾아줬어요. 주은이는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 이런 것도 잘 빌려주고, 지민이는 짝이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민이는 동생이 2학년인데 좀 아파요. 그래서 매일 업고 학교에 왔다가 점심시간에 집에 데려다줘요. 주영이는 학교 끝나고 시장에서 엄마 일 잘 도와줘요. 할머니한테 갈 때마다 봤어요. 그리고 태권이는 체육 시간에 뚠틀이나 공 같은 거 제일 먼저 옮겨다 놓고요. 네, 영상을 보면요,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에서 칭찬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냥 오늘은 자 우리 미나가 나와서 미나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해 볼게요 하죠. 근데 아이들이 뭐예요? 시큰둥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거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라고 하죠. 그러자 공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미나가 용기 내서 먼저 친구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수업 전에 뭐 지우개를 잘 털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죠. 자, 칭찬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칭찬의 기법. 첫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그냥 뭐 흘려가듯이 얘는 그냥 멋져, 예뻐가 아니라 어떤 게 멋진지, 어떤 게 예쁜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바로 뭐 남성분이면 정장을 입은 남성이에요. 그러면 안무개 씨 오늘 그 제가 보니까 오늘 착용하신 이 넥타이에 도트 무늬가 안무개 씨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제3자를 통한 칭찬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약간의 비난. 이 부분은 좀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의 비난, 뭐 흘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약간 위트 있는 조크 정도의 그런 비난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 아니죠? 다음 네 번째, 부러움을 가장한 칭찬해라. 나는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데 너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니 참 멋지다, 부럽다 이런 거죠. 다음 다섯 번째, 공개적으로 칭찬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에서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6번째, 칭찬은 밀어서 하는 거다. X. 칭찬의 어떤 것이 보일 때 즉시 하자. 칭찬은 즉시 하자. Right now. 이 칭찬은 시기가 지나면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야, 너 지난주에 보니까 노래 진짜 잘 부르더라 했을 때 상대가 뭐 어때요? 아, 그래? 내가 그때 노래 잘 불렀었나?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고마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보이는 즉시 해라. 다음 7번째, 칭찬은 진심으로 해라. 아부와 칭찬은 다르다. 칭찬과 아부는 다르죠. 그리고 8번째, 칭찬거리가 없더라도 세심하게 찾아보라. 여러분, 칭찬은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도 필요합니다. 찾아서 칭찬해라. 없어도. 9번째, 바디 랭귀지를 동원하라. 말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 표정, 스킨십,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칭찬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칭찬교육 미인대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내용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PPT 자료를 보면서 최대한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해서 강의를 해봤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면 나도 친절한 젠틀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참 우울한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의 시기로 참 많이 다운돼 있는데 그럴수록 더 사람들과 대화하고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 나누고 칭찬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리는 이 우울감들 좀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